전쟁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들여다보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한 권력자의 발언 하나가 왜 기름값과 장바구니 그리고 우리의 투자 계좌까지 흔들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과 합작회사를 차리는 걸 생각 중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전쟁 상대국과 합작회사를 세운다니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을 곱씹고 나면 왜 기름값이 오르고 장바구니가 가벼워졌는지 그 이유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주유소 가기가 부담스럽지 않으셨습니까?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렵게 모은 주식 계좌가 또 흔들리는 걸 보며 속이 쓰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통은 단순히 전쟁 때문만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 속에서 지구 반대편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떠안고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탄핵 위기를 맞은 트럼프의 속셈을 짚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전쟁, 그러나 속으로는 장사였다는 해석이 왜 나오는지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이 트럼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내세울 만한 업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눈앞에 놓입니다. 공습 한 번이면 됩니다. 40년 넘게 미국을 괴롭혀온 이란 정권을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정치인에게 이보다 솔깃한 제안이 또 있을까요? 이 제안을 들고 백악관 지하 상황실로 찾아온 사람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였습니다. 2026년 2월 11일 보도진도 다른 강요들도 모르게 검은 SUV 한 대가 조용히 백악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 데이비드 바르네아와 이스라엘 군 수뇌부가 화상으로 접속해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몇 시간에 걸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네타냐후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지금 이란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공습 한 번이면 핵시설이 박살납니다. 내부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정권이 교체됩니다. 몇 주면 끝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란 이후를 이끌 새 지도자 후보의 영상까지 스크린에 띄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란의 마지막 왕, 팔라비 왕조의 후계자, 친미 성향의 인물, 이란을 다시 서방편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카드, 바로 이 사람을 새 지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 40년 넘게 미국을 괴롭혀온 이란 정권을 자기 손으로 끝낸 대통령, 중동의 친미 정권을 세운 역사적 인물, 역사책에 자신의 이름을 굵게 남기는 장면을 상상하며 트럼프의 눈이 빛났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브리핑 직후 트럼프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트럼프는 네타냐후 없이 참모들과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전문가들만 모인 자리였고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CIA 국장은 민중봉기와 정권교체 시나리오를 두고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국무장관 루비오도 한마디로 헛소리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합참의장 댄 케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우리 무기 비축량도 버텨내기 힘듭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미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문가들의 경고를 듣고 신중하게 재검토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는 그 경고를 무시한 채 전쟁을 강행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목숨이 오가는 전쟁이 권력자 한 명의 영웅 심리와 그 한마디로 결정됐다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이란을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전세는 미국 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호르무즈 해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기고 있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상황, 전쟁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틀어막았고 전 세계 원유 20%가 막히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기름값이 급등했습니다. 주유소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기름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의 가격이 함께 뛰었습니다. 물류비, 배송비, 공장 가동비가 오르자 결국 마트 물가가 오르고 식탁 물가도 따라 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의 대부분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해협이 막히는 순간 한국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 오릅니다. 물건을 만드는 생산 원가가 오릅니다. 트럭으로 물건을 나르는 비용도 오릅니다. 그 비용은 결국 상품 가격에 얹혀 소비자인 우리 지갑으로 날아옵니다. 라면 한 봉지,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마트카트에 물건을 담을 때마다 느껴지는 부담감.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의 청구서라는 겁니다.
충격은 식탁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도 흔들렸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기업들은 원가 상승 압박에 휘청거렸습니다. 열심히 모아둔 노후자금과 퇴직연금 계좌가 또 흔들리는 걸 보며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셨습니까?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지갑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기름값과 물가가 함께 폭등하면서 트럼프 지지율은 30%대 중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2기 임기 중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고 의원 70명 이상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이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의원입니다. 한때 트럼프를 위해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지만 이란 전쟁 반대를 이유로 트럼프와 결별했고 2026년 1월 의원직을 조기 사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마저 CNN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적 관계입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정치인이라면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트럼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지지율 하락도, 탄핵 위협도, 심지어 가장 충성스러웠던 지지자의 비판도 트럼프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듣고 나면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네 앞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막혔다고 칩시다. 차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통행료를 내시면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란은 해협을 지나가는 유조선에 기름 1배럴당 1달러씩 통행료를 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제해운업계와 전문가들은 즉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럽 각국도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막을 줄 알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국제 바다에서의 자유항행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피 흘려 지켜온 원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기자가 트럼프에게 물었습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받는 것 괜찮으냐고. 트럼프의 답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란과 합작회사를 차리는 걸 생각 중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전쟁인데 그 상대와 동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다시 들으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원유 20%가 지나가는 길목, 그 길목에 톨게이트를 세우고 그 수익을 이란과 나눠 갖는 구조,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전 기준으로 하루에 이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은 135척가량에 달했습니다. 유조선 한 척에는 기름이 최대 200만 배럴씩 실립니다. 배럴당 1달러라면 배 한 척당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억 원입니다. 하루에 수천억 원이 통행료로 거치는 셈입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말한 아름다운 일의 실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으로 해협의 가치를 극대화한 뒤 적국과 손잡고 톨게이트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 겉으로는 전쟁이지만 속으로는 장사였다는 해석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청구서는 누구에게 날아올까요? 일본, 한국, 인도처럼 중동 원유를 수입해 쓰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원유의 절반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호르무즈를 지나야 들어옵니다. 배 한 척이 통행료를 내고 들어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기름값에 얹힙니다. 주유소 가격으로, 가스 요금으로, 전기 요금으로, 결국 물가 전반으로 번져나갑니다. 멀리 있는 해협의 이야기가 곧바로 우리 식탁과 지갑 이야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과연 트럼프 뜻대로만 흘러갔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장사판에 불을 질러버린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쟁 파트너이자 이 전쟁을 함께 시작한 동맹, 그 이스라엘이 트럼프의 계산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미국과 이란은 어렵게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섰고 2주간의 휴전 협정이 겨우 타결됐습니다.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레바논 국민들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휴전 발표 당일 불과 몇 시간 만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에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폭격을 퍼부은 겁니다. 100발 이상의 폭탄이 쏟아졌고 사망자는 250명이 넘었으며 부상자는 1,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사람들이 다시 짐을 들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했습니다.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레바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자 이란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휴전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닫아버렸습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휴전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사방이 막힌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안에서는 탄핵 요구가 쏟아지고 지지율은 30%대 중후반으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동맹국들이 하나둘 등을 돌립니다. 유럽 각국은 호르무즈 합작 사업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더 뼈아픈 역설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장사가 미국의 진짜 무기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진짜 무기는 핵폭탄이 아닙니다. 바로 달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원유 거래는 달러로만 이뤄졌습니다. 기름을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달러를 쌓아뒀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를 달러가 아닌 암호화폐로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달러를 거치지 않고 원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례 없는 일이 시작된 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혼란을 지켜보며 조용히 웃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꿈꿔온 기회,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그 기회가 스스로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 궤에 제가 넘어간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장사를 하려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달러 신뢰가 흔들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달러 환율이 요동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함께 뛰어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원유, 원자재,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식료품 값은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힘겹게 모아둔 노후 자금의 가치도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조용히 줄어드는 방식으로 깎이기 시작합니다. 전쟁터에서 총 한 방 쏘지 않은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 가장 조용하게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일일이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우리의 지갑이 얇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시기일수록 에너지 가격에 연동된 자산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유, 가스, 원자재 관련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국제 정세는 늘 명분으로 포장됩니다. 자유, 민주주의, 평화. 그러나 그 포장지 안에는 언제나 거대한 이권 다툼이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명분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갈 무렵 권력자가 꿈꾼 것은 다른 것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피 묻은 바다 위의 톨게이트. 그리고 그 청구서는 아무 잘못 없는 우리에게 날아왔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끝내 그 게임판 위의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